이번 강의에서는 대칭키암호에서 블락암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스트림암호를 설명할 때 스트림암호하고 블락암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스트림암호는 메시지 내용에 있는 정보를 비트 단위로 암호화시키는 데 비해서 블락암호는 일정한 길이 비트, 그걸 블락이라고 부르는데 그 블락 단위로 암호화를 시킨다. 그것이 기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블락암호 경우에는 평문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블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블락 단위로 암호화를 시키게 되는데, 그 암호화를 시킬 때 키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문 블락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각 블락마다 이런 동작을 수행을 해서 암호문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결국은 요체는 그러면은 어떻게 블락을 섞어서 암호문 블락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죠. 제가 암호 기초에서 결국 암호의 요체는 혼란과 발산이라고 그랬어요. 컨퓨전과 디퓨전이라고 그랬어요. 혼란은 평문과 암호문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는, 그게 혼란이고, 혹은 키와 암호문의 관계를 모호하게 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디퓨전 경우에는 평문에 있는 한 기호, 그 비트, 그 영향을 암호문의 여러 기호들에 분산시켜서 평문의 통계적 특성을 숨긴다 하는 개념이 발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블락 사이퍼,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면 혼란을 잘 시키고 발산을 잘 시키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아이디어는 이 비트를 섞는 거예요. 혼합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화투, 서양 화투, 트럼프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 나눠주기 전에 섞는 동작을 하는데, 그걸 반복해서 하죠. 그래서 결국은 평문의 비트를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고 발산을 시켜요. 그걸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섞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무한대로 반복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기본적인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블락 사이퍼의 특징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평문과 암호문은 고정된 길이의 블록으로 구성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암호문은 평문의 블록에 비트를 혼합하는 함수를 반복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그 비트를 혼합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죠. 더 섞이도록, 더 혼합되도록 적당한 수만큼 반복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너무 많이 시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 반복해서 수행하는 그 함수의 입력값은 키하고 당연히 암호화 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전에 섞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나온 출력값, 그거를 지금 단계 함수에서 입력값으로 받아가지고 또 섞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혼합과 반복의 절차를 잘 보여주는 블락 암호의 프레임워크가 페이스텔 암호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이스텔 암호는 프레임워크이지 암호 방식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모든 블락 암호는 아니지만은 많은 블락 암호가 이런 그 페이스텔 암호의 구조,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암호를 설계를 하고 있죠. 페이스텔 암호 구조는 일단 평문의 블럭을 좌우로 양분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는 거죠. 반으로 나눠가지고 첫 단계에서 이게 L0가 되겠고 여기 R0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각 단계에서 이제 L0는 다음 단계 이 오른쪽 반으로 가고, 이제 요거는 어떤 함수를 써가지고 막 섞어서 일로 보내는 거죠. L1이 되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 또 마찬가지로 요걸 입력값으로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것이 입력값이 돼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서 일로 오고, 또 여기 어떤 함수를 수행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는 거죠. 결국 목적은 이 비트를 계속 섞는 거죠. 여기에 있는 비트를 계속 섞는 거죠. 컨퓨전 시키고 디퓨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n 단계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온 이것이 암호문 블락이 되는 거죠. 페이스테일 사이퍼의 구조는 이렇게 돼요. 이것이 한 블락이죠. 한 블락을 반으로 쪼개서 오른쪽 반, 왼쪽 반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섞느냐 하면은 R0 오른쪽 거는 그대로 요 L1으로 오죠.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요거는 그대로 여기로 오고 근데 요 왼쪽 편 거는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요 R0하고 요 K 요 K는 키예요. 근데 키인데 요 키를 각 단계마다 값을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이걸 우리가 특별히 서브 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물론 동일한 키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첫 단계에서 수행하는 키, 그 다음에 R0 오른쪽 반이죠. 그거를 입력으로 받아서 어떤 함수의 동작을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L0하고 익스클루시브화 시켜서 오른쪽으로 오게 되죠. 첫 번째 초기에 오른쪽 반쪽은 그대로 일로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똑같은 동작을 수행하는데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은 요 입력값이 달라지죠. 그땐 요거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거를 입력받아 가지고 똑같은 동작을 수행하니까 오른쪽 반은 이제 1로 그대로 오겠죠. 그 다음에 왼쪽 거는 이제 똑같은 식으로 요 값하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키값을 입력값으로 받아서 어떤 함수 계산을 해서 그걸 익스클루시브화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걸 두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에서는 요거를 입력값으로 받아가지고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비트가 어떤 식으로든 섞이죠. 지금 요 동작에 따라서 요 함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섞이고 또 섞이고 또 섞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n 단계까지 이제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그 빗 정보를 계속 섞어 나가는 거죠. 블락에 비트를 이런 식으로 계속 섞어 나간다 하는 이제 그런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요 페이스테일 사이퍼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암호화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블락 암호화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구조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구조를 갖고 그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어요. 자, 이런 블락 암호의 안전성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 암호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알고리즘이 충분한 컨퓨전과 디퓨전이 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원래 그 비트들이 잘 섞여 가지고 암호문에서 평문을 도저히 유추할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알고리즘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암만 머리를 짜고 해도 암호문에서 평문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브루트 포스. 브루트 포스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해보는 공격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블락 암호 알고리즘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블락 암호 알고리즘이 이렇게 잘 만들었다 그러면 이 블락 암호의 안정성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결국 키에 달려 있는 거죠. 키의 길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브루트 포스 공격밖에는 없다 그러면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그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키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현실적으로 암호문을 해독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쓴다 그러면은 블락 암호의 안정성은 키의 길이, 그 키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키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지만 안전하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키의 길이가 56비트, 128비트,
해서 256비트까지 비교를 했어요. 이 길이가 임의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블락 아모 알고리즘의 키의 길이가 56비트였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아모 알고리즘의 키의 길이는 128비트예요. 그러면은 브루트 포스 공격을 할 때, 그러니까 이그조스티브 키 서치를 할 때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얘 56승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조사를 해보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물론 컴퓨팅 파워에 달려 있죠. 이 경우에 1마이크로세컨드 동안 10의 9승계의 복화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근데 요거는 현재 멀티코어 컴퓨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파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값은 지금 현재 보통의 컴퓨터 가지고 암호문을 해독하려고 할 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56비트 경우에는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키의 경우에 대해서 다 시도를 했을 때 한 1년 걸리는 거죠. 근데 128비트로 가면은 10의 21승년이니까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되죠. 뭐 168, 191 커지면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근데 만약에 계속 컴퓨팅 파워는 올라가고 있고 조만간 만약에 컴퓨팅 파워가 10의 13승 복화 연산을 1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56비트 경우에는 1시간이면은 해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28비트인 경우에는 그럴지라도 이 정도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더라도 10의 17년. 엄청난 시간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 지금 현재 사용하는 블락 암호 알고리즘의 키의 길이는 128을 거의 쓰고 있어요. 128을 거의 쓰고 있고, 제가 전 강좌에 얘기를 할 때 대충 이제 요 사이에서 우리가 안전과 비안전, 그러니까 이런 이그조스티브 키 서치나 브루트 포스 공격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경계가 이 사이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정리해서 보면은 키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일 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길어야지 충분히 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56에서 64비트면은 며칠 컴퓨터 가지고 며칠 해보면은 깰 수가 있는 거죠. 암호문을 깰 수가 있어요. 좋은 경우에는 몇 시간 만에도 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12에서 128비트로 길어지게 되면은 앞에서 봤지만 뭐 몇백 년 시간이 걸리게 되고, 최근에 뭐 퀀텀 컴퓨터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죠. 아직 뭐 보편화돼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 경우에도 250비트 경우에는 제가 뭐 밀레니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256비트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비록 퀀텀 컴퓨터 같은 새로운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암호를 해독한다고 하더라도 128비트 역시 조만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시간 동안은 안전한 키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64비트 그 이하로 가는 키의 길이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안전하지 않다. 몇 시간, 며칠이면 깨질 수가 있는 거니까 대충 지금 현재 한 80비트 요거를 경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이든지 우리가 앞으로 지금 블락 암호화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공개키 경우에도 우리가 요 키의 길이를 가지고 계속 비교를 할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안전한지. 해시 함수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암호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얼마나 안전하냐, 얼마의 길이로 사용해야지만 안전하냐, 그런 거를 따질 때도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80비트가 어떤 경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에 80승 이상이 돼야지만 그래도 안전한
알고리즘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최소한 그래도 2의 80승 이상은 돼야 된다. 그게 우리가 현재 지금 시점에서 어떤 기준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뭐 2의 80승 간달간달하게 넣으면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래서 충분히 긴 길이의 키를 쓰고, 그다음에 결국 브루트 포스 공격을 할 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길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2의 뭐 n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감이 없어요. 우리 십진수를 쓰니까 2의 n승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십진수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래도 조금 감이, 그때 n하고 m하고 대충 바꿀 때 요식을 쓰면 돼요. 그래서 혹시 뭐 n하고 m하고 그러니까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꿔서, 대개 경우엔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꿔서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겠죠. 그때 이제 요식을 쓰면 돼요. 그게 뭐 2의 10승은 10의 3승 정도가 되고 2의 20승이 10의 6승, 100만이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에서 64. 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을 해서 이진수하고 십진수를 쉽게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감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2의 10승, 16승이 되면은 이게 하루의 초의 길이가 돼요. 하루의 초. 24시간. 60분. 60초. 이제 이 값이 되는 거고, 그럼 1년의 초. 365를 도급해야 되겠죠. 2의 25승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하루에 벼락에 맞아서 죽을 확률이 한 10의 마이너스 10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게 발생 한 100억 분의 1이죠. 100억 분의 1이에요. 그게 이진수로 바꾸면 2의 마이너스 33승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의 33승이 얼마나 큰 숫자라는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죠. 만약에 지구상에 있는 아톰, 원자의 수, 총수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게 10의 51승이에요. 이게 엄청난 숫자죠. 이게 이진수로 바꾸면 2의 170승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런 키의 길이를 쓴다 그럴 때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숫자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우주에 존재하는 아톰의 수를 전부 합치면은 10의 77승, 그 이진수로 바꾸면 2의 265승이에요. 이 빙하 시대까지, 다음 빙하 시대까지 시간, 이건 뭐 그냥 과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면은 뭐 14,000년 잡고 있잖아요. 그게 2의 14승. 우주의 나이, 이것도 역시 그냥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론의 값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뭐 얘기를 한다면 2의 33승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키를 얘기할 때 뭐 128이니 2의 256이니 얘기하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못 깨는 거죠. 그래서 암만 빠른 컴퓨터 가지고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가 워낙 많은 숫자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걸 다 하려면 몇백 년이 걸리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칭키 블락 암호들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은 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7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으로 표준화해서 만든 블락 암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30년 정도 사용되는데 이 키의 길이가 56비트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56비트는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키의 길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것이 트리플 데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AES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암호는 AES죠. 미국에서 미국 정부 표준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인데 키의 길이가 128비트예요. 그 다음에 다른 블락 암호화가 있고, 물론 블락 암호화는 굉장히 많고 뭐 개인적으로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쓰는데, 국가에서 표준으로 정해서 쓴 거는 요 데스, 그 다음에 트리플 데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AES죠. 이제 미국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경우에도 KS 국가 표준이 있어요. 블락 암호 알고리즘 표준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시드하고 아리아 두 개가 있는데, 시드가 99년에 표준이 됐고 키의 길이가 118비트예요. 아리아 경우에는 좀 더 늦게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암호 알고리즘, 블락 암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2004년에 제정했고, 역시 키의 길이는 128비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드나 이제 아리아를 쓰게 되고, 우리가 국내에서 어떤 장비에서 이 블락 암호화를 적용을 해서 이제 암호화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드나 아리아를 쓰게 돼 있어요. 이게 국정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시드하고 아리아가 제대로 내장돼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국내에서 쓰는 경우에는 우리는 시드나 아리아를 사용을 하게 되고, 물론 뭐 수출하는 장비 경우에는 시드나 아리아는 의미가 없죠. 이거 우리 국내에서 쓰는 블락 암호 알고리즘이고, 그 경우에는 뭐 대개의 경우 이제 AES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미국 정부 표준이니까 그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블락 암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정말 이 비트를 섞는다 그랬는데, 혼합시킨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죠.